지난 11일 미국 보수 진영의 청년 리더 찰리 크크가 유타주 베이 대학에서 강연 중 총격으로 피살되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아끼던 보수 청년 지도자로서 지난번 대선에서 트럼프를 당선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피살되기 4일 전 한국의 일산 킨텍스에서 한국의 청년들에게 좌파 독재와 싸워 이 나라를 지켜달라는 요지의 맹연설을 했던 인물입니다. 트럼프는 위 총격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였으며 살인자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범인은 유타주 출신 타일러 로빈슨이며 그의 아버지 신고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그는 고교 시절 장학금을 받은 최우수 학생이었으나 대학에 들어가 적응치 못하고 중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180m 떨어진 2층 건물 옥상에서 찰리 크크를 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의 좌파 언론에서는 찰리 크크에 대하여 극우 아이콘이니 극우 활동가니 극우 셀럽이니 하는 등 극우몰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총망받던 젊은 정치인이 총격 피살된 상황에서 그에 대해 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 대해 극우몰이에 여념이 없는 것은 분명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 국무부 크리스토퍼 랜드아우 부장관은 폭력과 정오자를 그리고 위 사건을 경시하는 자들은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나는 그들이 역겨웠다. 나는 영사관 직원들에게 그러한 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였다라며 그들에 대해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찰리 크크에 대하여 극우라고 비하한 공중파, 종편, 인쇄매체에 대하여는 미 CIA에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찰리 크크에 대하여 극우주의자라는 제목을 달았던 찌라시 언론 등에서는 부랴부랴 제목을 바꾸는 등 난리를 피우고 있으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MBC에서는 한국 자전 미 극우 찰리 크크 교회 탄압을 트럼프에 알린 자라고 하였고 SBS에서는 교회 탄압 설전 벌이던 찰리 크크 총기의 사망이라는 자극적 제목을 달았으며 MBN에서는 극우 찰리 크크 총기 피격 사망이라고 하는 등 극우몰이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2030 젊은이들은 위 방송 등의 극우몰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찰리 크크를 극우로 비하한 방송신문 기자들을 미 CIA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MBC 등은 내년 월드컵 취재차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찰리 크크 저격범에 대한 트럼프의 분노하는 정도로 보아 위 기자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미국 입국이 금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극우파란 극단적으로 보수주의적이거나 국수주의는 자기 나라의 특수성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믿고 남의 나라의 것을 배척하는 주의, 그런 것을 우리가 국수주의라고 합니다. 적인 경향을 가진 당파로서 역사적으로 파시즘, 나치즘, 팔랑해당은 스페인의 극단적인 민족주의 정치단체를 말합니다. 등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좌파가 아니면 건전한 우파까지 모두 극우파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예컨대 그들은 광화문의 태극기 세력을 극우파라고 비하합니다. 그러면 극우파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무비판적으로 좌파에서 씌운 프레임대로 극우파라고 부르곤 하는 것입니다. 광화문 태극기 세력들은 그들 외의 국민들을 몰살시켜야 한다거나 전부 국외로 추방하여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등 독재를 반대하는 건전한 민주 세력인 것입니다. 국내 좌파 언론 등은 찰리 크크가 보수적 기독교 가치를 강조하고 마가,
마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그러니까 영어 대문자 첫 자를 딴 것입니다. 의 핵심이며 한국의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이재명에 대하여 비판적 목소리를 낸다고 거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의 척건 보수파인 고든 창, 모스탄, 로라 무어, 뉴트 킹그리치 등 전부 극우파로 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극좌파는 있으나 극우파는 없습니다. 미 문화원을 점거한 김민석, 미 대사관절을 불지른 정청래 등은 극좌에 속하나 자익 언론 등은 정작 극좌인 그들에 대해서는 극좌라고 하지 않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들은 정상적인 우파를 극우라고 하는 바, 이것은 편향적 낙인 찍기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건 역시 레닌의 용어 혼란 전술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의 용어 혼란 전술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찰리 커커는 트럼프에게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은 누군가가 트럼프에게 숙청, 혁명 등의 말을 알려줬는 모양이라고 하며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찾는 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위성락 등이 찰리 커커의 피살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찰리 커커는 일산 킨텍스에서 한반도의 남과 북 차이는 밤에 찍은 위성사진에 의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북은 어둠의 천지다. 그것은 가난, 어려움, 노예의 삶을 의미한다. 남은 모든 곳에 불이 켜진 광명의 천지다. 그것은 산업의 빛만이 아니고 자유의 빛이기도 하다.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에서 보듯 미, 한은 자유를 위해 싸운 자를 존중하는 나라이다. 6.25 전쟁에서 3만 5천 명의 미군 병사가 희생되었다. 그 빚을 갚느라고 한국은 75년 동안 미국과 함께 전체주의,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싸워왔다. 월남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등에서 한국은 미국을 도왔다. 미국은 중공이 한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노력 중임을 알고 있다. 한국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나라이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중공과 북한이 한국을 파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자유 파괴 세력이 존재한다. 트럼프가 깃불에 총을 맞은 직후 파이터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자유 파괴 세력과 싸워야 한다. 지금 한국에서 목사님을 체포하고 경찰이 목사님 가정에 들어가 조사를 하는 등 교회 탄압 인권유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청년들은 이들 독재자들과 싸워 이 땅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만약 한국 정부가 지금과 같은 불법 행위를 계속할 경우 미국이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국민들이 독재에 대항하여 싸우는 한 미국이 지원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맹연설을 한 찰리 커커가 피격되었다는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더욱 가열차게 공산주의자 등 일당 독재주의자, 테러리스트와 싸워 그들을 패퇴시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좌파들의 용어 혼란 전술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들이 파놓은 덫에 걸리게 됩니다. 즉 좌파 언론이 극우라고 한다고 무턱대고 앵무새처럼 극우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 단체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한 후 좌파, 우파, 극좌파, 극우파를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네팔의 청년들은 친중 공산 독재 정권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차례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는 이재명을 단 하루라도 빨리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한금손이 앞장서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소서. 감사합니다. 끝. 달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